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저널 2021년 3월 20일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금요일 이후에 그 장이 없지만 토요일, 일요일 장이 없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주말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3월 20일자 신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요 실린 기사를 보면 먼저 Business and Finance, the Justice Department is investigating whether Visa is engaging in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the debit card market, a probe that casts a cloud over a core part of its business. 미국 법무부가 수사 중입니다. 비자 카드사가 반독점 관행에 개입을 했는지, 그러니까 반독점 행위를 했는지겠죠. In the debt card market, 그 데빗 카드 마켓,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데빗 카드, 그러니까 직불 카드죠. 직불 카드. 그 이제 미국 사람도 원래 그 체크라고 해가지고 수표를 쓰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그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카드, 우리말로 뭐 직불 카드 정도 되겠습니다. 데빗 카드인데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상점에 가서 상인들한테 그걸 지불을 하는데 뭐 엔타이 컴페터티브니까 비자가 갖고 있는 막강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보다 싼 그런 밴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업은 비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먹구름을 끼게 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바이든이 민주당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반독점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자영업자 상인들의 어떤 그 불공정한 그런 처우라 그럴까? 우리말로 치면 뭐 갑질 뭐 이런 거죠. 카드사의 갑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법무부가. 다음 기사는 이제 미국에 대한 또 조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China is restricting the use of Tesla's vehicles by military staff and employees of key state-owned firms, citing concerns that data the cars gather could be a source of national security leaks. leak 하면은 뭐가 새는 게 leak입니다. 물이 새는 거, 누수. 아주 유명한 그 리크는 위키릭스라고 있죠. 위키릭스. 옛날에 어센진가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특히 미국의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극비 문서 이런 것들, 스노우덴이라는 그 미국 정보국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기밀을 갖고 나와가지고 소위 폭로를 했죠. 그때도 이용한 게 이제 위키릭스라는 겁니다. 위키릭스를 통해서 어센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걸 이제 리크라고 그래요. 리크 새는 거. 여기 보면 이제 National Security Leaks니까 국가 안보 기밀이 누출되는 거죠. 유출되는 거. 그거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본답니다. 뭐가? 데이터, the cars gather, 그 자동차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테슬라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military staff and employees of key state-owned firms. 소위 그 군대 그 군인들이죠. 군인들과 그 다음에 주요 소위 국가 소유 기업들, 국영기업이죠. 주요 국영기업의 종업원들이 테슬라 차를 몰지 말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답니다. 미국이 트럼프 때 중국의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복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잘 해보자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근데 이제 소위 그 지금 시큐리티 문제 그리고 해킹 문제 뭐 이런 문제가 팩트인 이상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사. The Federal Reserve, Fed라고 그랬죠. Fed, F-E-D. The Fed said it was ending a year-long reprieve. Reprive는 그 유예해 주는 건데 뭐 집행유예 그걸 뜻은 말이에요. 리프리브인데 1년간의 리프리브를 끝내고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유예 1년간 유예 해준 것을 이제 종결하는 것으로 어떤 유예냐면 that had eased capital requirement for big banks. 큰 은행, 대형 은행에 대한 소위 자본적 요구사항을 이렇게 완화시켜준 ease, 편하게 해준, 완화시켜준 그런 유예를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disappointing Wall Street firms that had lobbied for an extension. extend는 이제 그 연기하는 건데 길게 늘리는 거죠. extension, 연장이죠, 연장. 연장을 로비해 오던 월스트리트 회사들을 좌절시키고 있다라는, 실망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 은행이 소위 그 지급을 위한 준비금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모든 그 소위 인출하는 소위 예금자들이 그 인출할 걸 대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죠. 그게 이제 금융의 그 묘미이자 비리죠, 비리. 다 갖고 있지 않다가 필요하면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급하게 이제 그 소위 자금을 빌려다가 그것을 그 소위 인출을 실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중앙은행에서는 최소 요건을 이렇게 마련해 뒀죠. 몇 % 이상 갖추어라, 가지고 있어라,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합니다. supplementary leverage, leverage라는 게 이제 부채로 소위 운영 가능한 어떤 자산을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거, 그게 이제 레버리지인데 그 레버리지를 옛날에는 크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실제로 캐피탈을 좀 많이 갖춰라, 자본을 더 확충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1년 전에 왜 유예를 시켜줬냐면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인 그러한 위축 이런 걸로 실제로 소비자나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소위 그 신용의 흐름을 이렇게 좀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취한 조치인데 그거를 이제 이제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신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Federal Reserve, FRB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The Dow and S&P 500 retreat 이렇게 후퇴하는 건데
0.7%하고 0.1% 각각 후퇴했고, 나스닥 게인드 0.8%. 리트리트하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리트리트 하면은 이제 후퇴 뭐 이런 건데, 카톨릭에서 피정을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열심히 이제 소위 자신의 소위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숲이나 조용한 그런 피정 장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건데 그걸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리트리트. 그 다음에 군대가 뒤로 후퇴하는 것도 리트릿이라고 하죠. fallback이라고 하는데 리트릿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제 다우하고 S&P 500이 금요일날 0.7%하고 0.1% 밀려났답니다, 각각. 그리고 나스닥은 0.8% 올랐고, 그래서 all three indexes posted weekly losses of less than 1%. 그러니까 일주일 통틀어서 보면 모든 지수가 1% 이하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 Agricultural Giant Corteva averted a potential proxy fight with Starboard by giving the activist hedge fund 3 seats on its board. 그러니까 농업 대기업, 농업 자이언트인 코르테바. 이 코르테바라는 회사는 원래 듀퐁의 농업 회사, 그러니까 농약하고 종자 회사인데 이름을 이제 코르테바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avert 하면 이제 risk taking, risk averting 뭐 이런 표현이 있죠. avert는 회피한다라는 건데 뭔가를 이제 회피했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피했다라는 건데, proxy fight, proxy는 이제 프락치, 우리 옛날에 빨치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프락치 뭐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에 보면은 프락치가 왔다 뭐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그때 프락시예요. 대리인이라는 뜻인데, 프락시 파이트는 대리인 싸움이죠. 이거 이제 뭐냐면 위임장 싸움을 말해요. 소액 주주들이 서로, 혹은 뭐 어떤 주된 세력들이 조금 마지막하게 모자른 주식을 소액 주주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위임장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결집해가지고 반대되는 세력과 싸우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경영진, 혹은 뭐라 그러죠? 소유경영자의 뭐 2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영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라고 합니다. 이런 헤지 펀드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 이사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프락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위임장 대결을 하는데, 이제 그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코르테바라는 농업 회사가 스타보드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이제 뭐랄까 위임장 대결 싸움을 겪게 될 뻔했는데, 그거를 그냥 소위 보드 이사회에 세 자리를 내줌으로써 프락시 싸움을 안 했다. 그러니까 프락시 싸움을 하거나 그래서 대결해가지고 뭐 승패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그냥 보드에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보드에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주총에서 싸우냐 아니면 이사회에서 싸우냐의 문제죠. 실제 법인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서 상위 체제는 주총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대리인으로서 맨 앞단에 있는 게 이제 경영진인데,
그 경영진 중에 이제 뭐 설립자가 있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있거나 이러면 그 이제 나머지 주주들이 그 의사결정에 번번이 짐에 따라서 자기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표 대결이니까 표를 더 결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락시 파이트입니다. 프락시 파이트. 오늘 새로 배운 단어네요. 프락시 파이트. 그래서 프락시 파이트 하기 싫으니까 그냥 세 자리를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이제 그 영국 소위 영국 항공이죠, 그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그 영국에서 제일 뭐 국적 항공 회사겠죠. British Airways is considering selling its sprawling headquarters. 스프롤은 이렇게 그냥 문어발식으로 막 늘어나는 건데 소위 본부도 아니고 본부들이네요. 그러니까 본부가 여기저기 있나 봅니다. 본부들을 파는 것을 고려 중이랍니다. On the periphery of London Heathrow Airport. 런던 국제공항 이름이 히스로우죠. 히스로우, 옛날에 러브 액츄얼리 이런 영화 보면 히스로우 공항에 내리는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체크아웃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히스로우. 히스로우 페리퍼리라는 페리퍼럴 하면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가 페리퍼럴이죠. 페리퍼럴인데 그것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입니다. 주변. On the periphery. 런던 히스로우 공항 주변에 있는 커지고 있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본부들을 파는 것을 고려 중이랍니다. 이 뉴스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헤드쿼터의 공간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1년 전에 저도 이제 그런 그 소위 워크숍에서 이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놀 것이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그 디스턴스,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집에서 근무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일인지 사는 건지 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거나 아니면 집 실외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노는 것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우리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을 맞는 이 시점에 과연 이제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과연 여전히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그동안 겪어보니 괜찮더라, 소위 이제 재택근무를 해도 괜찮더라, 그리고 온라인 회의를 해도 괜찮더라, 뭐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런 스타일이, 그런 일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이는 사람은 모여야 되는 사람은 모여서 일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은 업무 수행 능력 혹은 수행 결과, 성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더 좋아진 그런 직무들도 있다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사를 좀 줄인다, 축소한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택근무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블록체인 같은 그런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기입니다. 코인베이스 agree to pay $6.5 million to settle regulatory claims that it reported misleading information about its trading volumes.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6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regulatory claims, regulatory면은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소송 이런 거에서 다른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소위 정부나 지자체와 같은 그런 이제 당국이 클레임을 건 거겠죠. 그 클레임에 대해서 그 클레임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그 클레임에 타결을 하기 위해서 6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어떤 클레임이냐면 그 회사가 it reported misleading information, 소위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About its trading volumes, 소위 거래량, 그 암호화폐 거래량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그 규제 당국의 클레임을 이제 뭐 무마시키는 거죠. 어쨌든 뭐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세틀 한다는 걸 봐서 뭐 소송까지 가지는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맥락이 뭐냐면 이 회사가 내일 모레 상장을 하거든요. 상장. 이게 지금 보면 4,300만 명의 사용자가 이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뭐 뉴욕 증시 뭐 이런 게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00개의 기관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게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그런 소위 디지털 커런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테조스, 뭐 이런 그 소위 암호화폐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32개국이 32개국의 일반 통화하고 그 다음에 190개국의 비트코인 거래를 취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잠깐 설명을 하면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 돈 주고 바꾸거나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거래소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각 나라의 화폐, 실제 화폐와 그 디지털 화폐를 맞바꿔주는 그런 익스체인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제로 뭘 잘못했냐면 뻥튀기를 한 거예요. 볼륨을, 트레이딩 볼륨을. 뭐냐면 자기네 프로그램이 두 개였어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개 간에 그때 그 프로그램 이름이 무슨 코인베이스 프로인가 하는데 두 개 프로그램으로 그걸 돌려가지고 얘네 간에 서로 사고 판 거, 그거를 그냥 과다 계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볼륨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잘못한 거죠. 그거 이제 세탁 트레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와시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데 와시 트레이딩 하다가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650만 달러를 내는 겁니다. 왜? 내일 모레 상장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걸 세틀 다운을 했다라는 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부분에선 중국이 테슬라 차를 자기의 그 소위 공무원, 군무원 이런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한 거, 그 다음에
페더럴 리저브가 소위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끝나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은행에다 줬던 여력을 뺏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